자, 우리 저번 시간에 중화 반응 배운 거에서 오늘 조금 스킬적인 것들 얘기할 건데,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랑 거의 연계가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 때 잘 배워두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면 아마 조금 수월할 거고,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면 오늘 내가 수업하는 거는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던 게 산과 염기를 섞으면 중화 반응이라는 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 중화 반응을 할 때 산성은, 자, 이게 물론 없는 것도 있고 얘도 없는 게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해서만 얘가 H 플러스를 갖던가 OH 마이너스를 갖죠. 근데 이거 아닌 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 의한 산염기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는 걸 배울 때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대한 산과 염기로만 얘기를 해. 그 산성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게 강한 산성도 있고 약한 산성도 있었잖아. 근데 약한 산성이랑 약한 염기성, 요게 이제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화학 원수준에서 공부하는 거는 다 강산과 강염기만 얘기를 해. 강산과 강염기. 그럼 우리 얘기했던 강한 산성이 뭐 있었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염산 같은 거 있었고, 황산도 있었고, 질산도 있었잖아. 그런 거만 이제 문제 나오고, 화학 2에 가야 약한 산성과 뭐 강한 염기, 또는 약한 염기와 약한 산성, 이게 이제 적정하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대한 것만 중화 반응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아레니우스의 정의 말고도 강한 산성과 강한 염기성으로만 섞는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정확한 개념은, 중화 반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 의하면은 산성물질은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체고 염기성은 H 플러스를 받는 물체잖아. 그러니까 지금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로는 중화 반응을 할 때 물 분자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다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한 산성과 염기성을 얘기한다, 이렇게만 기억을 좀 합시다. 자, 일단은 내가 이거 얘기하면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숙제를 한 개 냈죠? 뭘 냈어? 냈는데 그래프 집에 가서 그려보라고. 뭘 그려보라 했냐? 자,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 제일 기본적인 게 NaOH가 일단 담겨져 있었고, 여기에다가 HCl을 넣으면서 어떤 식으로 전체 이온수가 결정될 거냐, 뭐 이러면서 각각 이온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줬을 거야. 자, 근데 요거 말고 이제 2가산이나 3가산 같은 걸 넣었을 때 어떻게 바뀔 거냐, 그거 한번 그래프 그려버렸잖아. 적은 사람들 한번 얘기해봐. 누구랑 누구 내가 섞었을 때 얘기했냐? 마지막에 수업 끝날 때쯤 얘기했는데, 누가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넣었을 때를 그래프로 그려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뭐랑 뭐였어? 이것들이 제대로 공부한 인간들이 없네, 이거. 오케이. 자, 원래 있던 게 누구야? H2SO4가 원래 있었고, 여기다가 NaOH를 넣었을 때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했나? 자, 얘 몇 밀리라 했어? 10ml. 그 다음에 얘 중화점 됐을 때 몇 밀리라 했어? 50ml. 자,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한번. 자, 일단은 얘의 입자수를 난 모르잖아. 입자수를 모르니까 그냥 얘를 N개라고 한번 설정을 해봐야 돼. 그 입자수가 N개가 있으면은 덩어리가 N개잖아. 대신에 얘를 뜯으면 요렇게 이제 잘라져 가지고 H 플러스가 몇 개 나오냐? 2개 나오죠? 그때 SO4 음이온이라는 놈은 1개 나와. 그래서 개수비가 2대1이야. 결국은 얘가 덩어리가 N개를 쪼갤 경우에는 너가 N개가 나올 때 넌 2N개가 나오는 거지. 2대1의 입자수니까. 그럼 처음에 전체 이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시작점 자체가 달라요. 얘가 N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2N개를 설정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SO4는 우리가 아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저 새끼는 반응 안 해요. 그래서 계속 그대로 갑니다. 요게 일단 SO4 음이온이야. 그 다음에 가로축은 뭐 언제나 똑같아. 넣어준 NaOH의 부피다, 이렇게 일단 설정하시고, 얘가 이제 50ml 넣었을 때까지가 중화점에 도착했을 때니까 여기 그냥 50ml를 설정하시면 돼. 그냥 찍어. 그 다음 중화점의 뜻이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중화점이라는 게 뭐 어떤 뜻이 있었냐? 한 3개 정도 얘기하면 돼.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용액의 액성이 중성인 지점, 여기 중화점이야. 그럼 액성이 중성이 되려면은 당연히 존재하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부터 존재했던 게 H 플러스가 EN계만큼이 있었는데 여기 요 새끼가 이제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고. 요게 이제 더 이상은 H 플러스가 남으면 안 돼요. 요게 H 플러스에 대한 그래프. 그 다음 OH 마이너스에 대한 그래프도 그려야 되는데 OH 마이너스도 여기까지는 안 보여. 안 보이다가 여기부터 이제 보이죠? 그래서 요 지점은 우리는 중화점이다. 액성이 중성인 지점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NaOH가 들어오게 되면 나트륨과 OH 마이너스라는 각각의 입자수가 한 개 들어올 때 얘도 한 개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OH 마이너스가 들어온 만큼 나트륨도 들어와야 돼.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어차피 나트륨 이온이 계속 들어오지만 OH 마이너스 들어오지만 OH 마이너스는 안 보여요. 나트륨만 없다가 쭉 보이는 그래프가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했던 거 저번 시간에도 마지막 얘기했는데 기울기 값을 좀 아셔야 돼. 기울기. 보면 H 플러스가 소비되는 기울기가 이거거든. 그럼 이제 나트륨이 들어올 때 나트륨이 들어오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봐. 자, 이런 생각하면 제일 쉬워. 원래 H 플러스가 100개 있었다고 해봐. 100개. 그럼 여기까지 입자 개수가 OH도 100개 들어와야지만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H 플러스가 50개만큼 반응했다. 그럼 N개까지 오겠죠? 원래 100개 있었는데 50개만큼 반응했으면 50개 없어졌을 거니까. 그럼 50개만큼 없어지기 위해서는 나트륨이 몇 개 들어오고 OH가 몇 개 들어와야 돼요. H가 50개 반응하려면 OH도 50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OH가 50개 들어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트륨도 50개 들어오지. 결론이 뭐냐? 요 새끼가 N개가 되면 들어온 나트륨도 N개가 돼야 돼. 그러면 H가 N개 감소할 게 나트륨도 N개 증가해야 되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요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나트륨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 같은 걸 너네가 좀 잘 확인해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좀 구겹군 이온의 개수가 몇 개 나오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려면 정확하게 이건 뭐 그림 잘못 그렸지만 여기 맞나야 됩니다. 이게. 그럼 여기까지 넣어준 게 이거 그래프 좀 이상하네. 여기까지 넣어줬을 때가 몇 밀리야? 25mm 넣어줘야죠. 왜? NaOH가 절반만큼 들어와야 얘도 절반만큼 없어지지. 그럼 얘도 절반만큼 들어온다. 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OH-도 이 지점부터 보이죠? 요 지점부터 관찰되는 OH-의 그래프 또한 이 기울기랑 똑같이 가야지. 요게. 왜 똑같이 가야 돼? 얘가 한 개 들어올 때 얘도 한 개 들어온단 말이야. 1대1로 들어오니까. 요 개념이 됩니다. 지금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래서 너네가 기울기를 좀 확인을 잘 하시고 어떻게 될 때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한 개 추가로 더 해볼게. 이 그래프에서 얘가 일단 10mm 있을 때 입자수가 몇 개라고? N개죠. N개. 그래야 너 N개니까 너가 2N개 들어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너 50mm에는 그럼 입자수가 몇 개 들어오는 거야? 너 입자수 N개야 2N개야?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걸 2N개죠 얘는. 에? 야, 이게 이제 너네가 헷갈리는 거야. 봐봐. 요 새끼는 N개를 넣어줘야지만 H가 2N개가 된다고. 두 개씩 등장하는 새끼니까. 근데 요거를 다 소비하려면은 요 새끼 2N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N개가 아니라. 얘 N개 넣으면 N개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얘는 1가니까. 결국은 50mm의 2N개고 넌 10mm의 N개야. 그럼 농도라는 걸 얘기하려면 단위 부피당 입자수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단위 부피당 입자수의 뜻은 같은 부피당 입자수야. 같은 부피당 입자수. 그럼 이 새끼를 같은 부피로 만들면 2N개가 20mm에 들어있겠지. 그래서 같은 부피에 해당하는 입자수. 20mm로 만들면 안 되겠네? 50mm로 만들어야지. 50mm로 만들면 5N개 들어오죠? 그러면 같은 부피당 입자수. 요게 농도비입니다. 농도비. 그래서 농도비는 얘가 5대 2예요. 농도비가.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래프를 더 그려야 돼. 너네들이 한번 그려봐.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뭘 그리냐? 전체 이온수. 모든 이온수를 다 더한 그래프를 너희들이 한번 그려봐봐. 중화점은 50mm예요. 자, 이건 각각의 이온수를 따로따로 그려준 거고 다 더한 상태.
다 더하면은 50ml까지 처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고 50ml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일단 한번 잘 생각해서 그려보세요. 해봐 한번. 전체 이온수. 자, 봅시다 한번. 일단은 여기 입자수를 여기 10ml에 일단 n개라고 생각한 다음에 문제를 좀 접근해야 돼. 10ml다 n개. 야, 그럼 봐봐. 전체 입자수는 아까도 얘기한 거대로 n개를 얘가 넣으면은 원래부터 10ml 있었던 상태잖아. 그럼 얘 입자를 n개 넣는 순간엔 얘가 2개 나오고 얘가 1개 나오죠. 그럼 2대1로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 입자수는 이거 더해야지. 처음부터 3n개가 있었던 거야. 그럼 여기 3n을 찍어. 요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자, 근데 중화점까지 갔을 때 전체 이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일정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그냥 보면 되죠. 여기가 중화점이잖아. 그럼 중화점일 때 각각 입자수를 생각해 봅시다. 잘 봐. 나트륨은 50ml까지 들어오면은 몇 n개까지 들어왔을까? 지금 25ml에 n개 들어오죠? 그럼 50ml까지 넣으면은 요렇게 되니까 2n개가 맞춰지겠지, 2n개가. 그럼 얘만 2n개야. 그 다음에 당연히 H 플러스는 없고 OH 마이너스도 아직 안 보이는데 요 새끼는 원래부터 있죠, 구경꾼. 구경꾼이 원래 n개고 그대로죠, 그대로. 그럼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돼? 안 변합니다. 안 변해. 일정, 중화점까지. 계속. 야, 그럼 중간 정도 넣어주는 지점도 볼까, 한번? 25ml까지만 넣어주더라도 한번 볼게. 25ml에는 H 플러스가 아직 보이지? 몇 개 보여? 50까지 넣으면 아예 없어져. 그럼 절반만큼 넣은 거니까 얘도 절반만큼 소비가 되죠. n개가. 그럼 n개 소비됐으니까 2n개에서 n개 소비된 거 빼면 남은 게 n개. 그 다음에 나트륨 몇 개 들어와? 얘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돼. H가 감소한 이유는 뭐니? OH가 들어와서죠. 그럼 OH 들어온 것만큼 감소했고 OH 들어온 만큼 나트륨도 들어오죠. 그럼 당연히 얘 n개예요. 걔네 뭐냐? 얘가 소비된 게 2n에서 n이 됐으니까 소비된 게 n개지. 그럼 n개만큼 OH가 들어온 거야. 그럼 n개만큼 OH가 들어올 때 나트륨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소비된 만큼 나트륨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아직까지도 그대로 존재하는 구경꾼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는 안 변한다니까. 그대로 3n개.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당연히 올라가죠. 왜? 들어오는 이 이온수가 있잖아. 얘 들어오고 얘도 드디어 이제 보이잖아. 그럼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돼. 계속적으로. 자, 그럼 너네들이 요거까지만 풀어봐. 100ml를 넣으면 몇 n개가 될까? 전체 입자수가. 100ml를 넣으면 몇 개 될까?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원래 3n개가 마지막에 존재했을 땐 나트륨이 2n개 들어오고 원래 들어있던 SO4가 n개 존재하죠. 그래서 3n개잖아. 근데 여기에 50ml까지 넣어준 게 나트륨이 2n개면 이 50ml를 추가로 넣었으니까 나트륨 또다시 2n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중화 반응을 못하면
나트륨이 들어온 것만큼의 OH-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닌가? 요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그대로. 그럼 3N계에서 4N계 추가되니까 여기 7N계입니다, 이게. 오케이? 요 정도만 잘 기억해.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너네들이 요 실험을 똑같이 할 건데, 바꿔서 실험할 거다. 바꿔서. 결론이 뭐냐면, 원래 들어있던 게 이번엔 NaOH예요. 원래 들어있던 게 NaOH가 뭐 10ml 있다 칩시다, 이건.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게 H2SO4. 얘를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새끼를 이번에 50ml 넣어줬을 때가 중화점에 도착한대. 중화점에. 그럼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요 그래프. 자, 분명히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뭔가 달라. 다르니까 시키는 거야. 다르니까. 얘는 H2SO4가 있는 상태에서 NaOH를 넣는 개념이 되고, 이건 반대로 NaOH가 있는 상태에서 H2SO4를 넣는 개념이 돼요. 대신 중화점에 도착했을 때는 얘 10ml, 얘 50ml처럼 얘도 10ml가 있는 상태에다가 1ml씩 넣다 보니까 50ml까지 넣어줘야지만 중화점에 도착한다는 거야. 그럼 단위 부피당 입자수도 한번 구해보세요. 한번 해봐. 여기다가 정리를 할 테니까 다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 너희들은 빨리 해봐. 아, 여기도 똑같다. 이걸 N개라고 보는 거예요. 예, NaOH를 맨 처음에 N개로 보는 거야. 요게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치? 이해 잘해야 된다, 이거.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자, 아까랑 거의 흡사하긴 해. 자, 일단 얘가 N개를 넣는 순간에 얘는 쪼개져 봐야 1대1로 쪼개지기 때문에 얘도 N개가 나오고 얘도 N개가 나오죠. 그럼 처음 출발점이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얘는 출발점이 처음부터 1대2였지만 얘는 처음 출발점이 같습니다. 나트륨이든 OH든.
처음 출발점은 똑같고 나트륨은 어차피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그 다음에 OH-는 계속 감소하다가 중화점이 되면은 안 보이죠? 그래서 OH-는 계속 감소하다가 중화점 이후로는 관찰되지 않는다. 일단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게 저 H2SO4 저 새끼가 문제야. 자, 봐봐 이건. 얘가 일단 H 플러스가 몇 개 들어와야 중화점이 되냐? H 플러스가. 얘만큼 들어와야죠. 그럼 H 플러스가 N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덩어리를 몇 개 넣어야 돼? N개가 아니죠. 2분의 N개 넣어야지. 그래야 H 플러스가 2개씩 존재하니까 N개 들어오지. 그럼 결국은 H 플러스가 N개가 들어올 때는 SO4는 2분의 N개밖에 못 들어오는 거야. 즉 중화점까지 도착하면 그때 들어온 SO4 이가 음연은 2분의 N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2분의 N개라고 설정을 하시고 중화점에 만나는 지점에서 SO4가 여기 지점에 만나야 된다고. 여기 지점에서. 그럼 기울기가 얘랑 다르다니까 이제. 요렇게 가죠. 요 기울기를 따라서 가는 게 SO4 이가 음연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중화점 이후부터는 드디어 H 플러스가 보일 거란 말이지. 그럼 H 플러스가 이제 여기부터 보여. 쭉 올라올 거야. 안 보이다가 이제 보여. 근데 SO4가 한 개 들어올 때 H 플러스는 2개 들어옵니다. 그지? 얘가 한 개 들어오면 얘 2개 들어오잖아. 그럼 생각을 잘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일단은 그래프를 만들 때 이제 분명히 교점 여기 나왔단 말이야. 그럼 H 플러스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로 올라갈 건데 요 점에 만나냐,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몇 미리 넣었을 때인지를 먼저 설정해야지. 자, 요 지점은 SO4랑 Na 플러스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Na 플러스는 어차피 N개 있어. 근데 SO4는 50ml 넣었을 때 2분의 N개 들어옵니다. 그럼 요 새끼가 N개 되려면 몇 ml까지 넣어야 돼? 얘는 100ml예요, 이건. 오케이? 야, 그 다음 H 플러스는 여기부터 들어온다고, 이제. 근데 50ml를 넣어주면은 SO4는 2분의 N개 들어오지? 그럼 H 플러스는 몇 개 들어와? N개 들어옵니다. 다시 SO4는 2분의 N개가 여기서 들어올 때 H 플러스는 N개 들어온다고. 그럼 그래프가 또 여기에 만나야죠. 결국은 H 플러스의 그래프는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에 만나게 됩니다. 이 지점이 세 가지에 다 만납니다. 모든 입자수가 100ml가 되면 다 똑같아져요. N 대 N 대 N이야. 요게 H 플러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딱 봐봐.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 그 다음 기울기 값을 보시면 얘가 1이라고 할 때 얘는 얘가 2라고 해요. 얘를 1이라고 할 때 얘가 2죠 이제. 얘가 N개 소비될 때 같은 부피 넣었을 때 얘는 2분의 N개밖에 안 들어오잖아. 기울기가 1대 2야. 근데 요 새끼 소비되는 수나 요 새끼 증가하는 수는 같죠. 그래서 얘도 2예요. 기울기가 2 될 때 2가 나와. 자, 마지막 전체 입자수. 이거 기억 잘해야 돼. 여기서부터. 맨 처음 몇 개야? 맨 처음 시작점은 각각 N개. 맨 처음 값이 2N개입니다. 2N개. 오케이. 시작했을 때 2N개인데, 자, 여기 50ml까지 넣어줄 때, 즉, 중화점이 되면, 중화점이 요 지점이죠? 근데 봐봐. 중화점이 되면 어차피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는 없어요. 없고, 구경꾼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구경꾼. 근데 구경꾼이 얘는 2분의 N개고 얘는 N개밖에 안 되지. 그럼 결국은 더해봐야 2N개가 안 돼요. 몇 N개야? 2분의 4, 뭐야, 얘 2개 더하면? 2분의 3N개죠. 그럼 얘가 원래가 2N개였는데 2분의 3N개로 줄어드는 개념이 되지. 그러니까 요 지점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입자수가 감소합니다, 이제. 전체 입자수가 감소하다가 이제 증가할 거야. 오케이? 감소하다 증가. 여기는 무조건 증가야, 이거. 중화점 이후부터는 무조건 증가야. 여기서 또 문제, 기울기가 몇 대 몇일까? 감소할 때까지의 기울기와 증가할 때 기울기. 이것도 똑같이 해보는 거야. 100ml를 넣어보게 시키라니까? 여기까지.
100ml까지 넣어주게 됐을 때 전체 입자수에 대한 개념만 알면 기울값을 알 수 있죠. 그럼 100ml까지 넣어주면 요 지점이잖아. 그럼 요 지점이 되면은 셋 다 만난다니까? 그럼 셋 다 만나면 얘 몇 N개야? 전체 입자수가 3N개지. N개, N개, N개잖아. N개, N개, N개. 그럼 요 지점에 만난 게 3N개니까 결론 봐. 여기까지는 50ml 들어왔을 때 Y축 값이 감소된 게 2분의 1N개입니다. 2분의 1N개. 오케이? 이게 감소량. 근데 여기에서의 증가량은 똑같은 부피를 넣어줬을 때 2분의 3N개에서 3N개 되니까 증가량이 몇이야? 2분의 3N개죠. 즉 기울기가 1대 3이에요. 외워야 돼 이런 건. 자, 나중에 심한 문제 풀 때는 이런 걸 스킬적으로 알고 있는 애들과 모르는 애들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많이 벌어질 건데 지금은 일단 뭐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이 개념은 이렇게 되고 이 개념은 이렇게 되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 개념을.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다.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첫 번째 상황은 똑같이 1가 대 2가를 섞었고 두 번째 상황도 1가 대 2가를 섞었는데 완전히 양상이 다르게 나온다고. 그럼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이유가 뭐냐? 몇 가가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원래부터 있던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원래부터 있던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짜리를 넣어줬냐가 중요한 거예요. 몇 가짜리를 넣어줬냐? 즉 1가산이나 1가 염기를 넣는 개념. 1가죠 이거? 1가짜리를 넣으면은 전체 요소에 변함이 없어요. 왜 없냐? 1가짜리면은 H든 OH든 들어온 것만큼 구경꾼이 들어와줘. 똑같은 숫자로. 그럼 잘 봐. 아까 내가 분명히 이렇게 했다. 지금 이 개념은 OH가 N개 들어오잖아? NA가 N개 들어와줘. 대신 OH가 N개 들어온 것만큼 H도 N개가 소비돼. 즉 H가 N개 소비된 것만큼 구경꾼이 채워주는 개념이야. 이해를 잘하라고 이거. 쉬운 게 아니야. 너네 통합과학 때도 이거 배웠지만 통합과학 때 이런 건 안 배웠지.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 화학 원은 아셔야 돼요 이거. 내가 그때 방학 첫 번째 수업할 때 얘기했지. 양적 관계만큼 어렵다고. 근데 양적 관계는 문제 자체가 존나 어렵고 그 초코파이만 잘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개념 자체가 어려워. 접근하기 위한 개념이. 다시 얘기해 줄게. 자, 맨 처음에 H가 N개 있어. 근데 OH가 N개 들어오잖아? OH N개 들어와 봐야 안 보여. 왜? 얘를 N개 소비할 거니까. 근데 OH가 N개 들어오면은 얘가 N개 소비될 때 구경꾼이 N개를 맞춰주니까 얘가 소비된 것만큼 얘가 채워주는 개념이니까 전체 이온수가 안 변한다고요. 그대로. 근데 이건 다르다고. 왜? H가 2개 들어오는 개념이지 여기선. H가 2개 들어오면 OH도 2개 없어져. OH가 2개 없어지는데 이제 구경꾼으로 채워주는 개념이 SO4는 N개밖에 안 들어온다고. 다시 H가 2N개 소비되면 OH 원래 들어있던 OH가 2N개 없어져. 그때 들어오는 구경꾼이 N개밖에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원래 있던 숫자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야.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이온수가 감소야. 자, 이제 외우는 겁니다. 뭘 외워? 원래 있던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넣어주는 게 1가면 무조건 채워줍니다. 그대로가 중하점까지 전체 이온수가 그대로. 근데 넣어주는 게 2가든 3가든 이런 새끼를 넣어주면 무조건 감소야. 다시 중하점까지 이온수가 증가할 수는 없어요. 증가는 안 돼. 일정하든가 감소하던가인데 언제 감소한다? 넣어주는 게 2가산 또는 3가산을 넣어주면 감소입니다. 이해되지? 자, 요 정도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뭔 팁을 좀 얻을 거야. 이걸로만 문제는 못 풀어. 몇 가지 무기를 장착을 해야 돼. 그 중에 하나 장착을 했어. 1가짜리 넣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아무 의미 없어. 어차피 전체 이온수 똑같아. 근데 2가짜리를 넣어주면 전체 이온수 감소야. 자, 이제 두 번째 스킬적인 게 들어가야 돼.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만하지. 할만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니야 이제. 이게 아니야. 실제 문제는 이게 아니야. 몇 밀리 있었냐가 아니라 이 새끼의 농도를 줍니다. 이렇게 나와 이제.
그러니 문제가 좀 어려워지죠. 너네들은 몰 농도도 잘 모르는데 이거 농도가 나오면 이제 더 헷갈린다고. 자, 이것도 위에 거 먼저 해석해. 위에 거.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 위의 반응에서 중화 반응을 할 때까지 입자수가 변해 안 변해? 중화 반응을 다 하는 중화점까지 입자수가 안 변하죠? 자, 그럼 봐봐. 몰 농도를 구하는 개념이 뭐분의 뭐로 구했냐?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 근데 그 몰수가 결국은 입자수죠. 입자수가 안 변해. 그럼 생각 잘해. 몰 농도가 증가해 감소해 일정해. 중화점까지. 감소죠. 왜? 입자수 분자값은 그대로인데 분모값이 점점점 커지잖아. 부피값이 50ml까지 넣어줘야 되잖아. 그럼 원래는 자 이런 생각하면 돼. 맨 처음에는 이거만 있었단 말이야. 이거만. 그럼 얘를 1몰 농도라고 해봅시다. 1몰 농도. 근데 여기에다가 부피를 50ml까지 넣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입자수는 안 변하지만 부피는 원래보다 10ml보다 나중에 부피는 몇 ml가 되는 거야? 지금 현재 60이 되는 거지. 50만 하면 안 돼. 원래 있던 거랑 50을 더 해줘야 돼. 그러면 부피가 몇 배 됐냐? 배수로 봅니다. 항상 6배가 돼. 부피가 6배 되면 분모값이 6배 커진 거야. 분자값은 그대로야. 그럼 몰 농도는 몇 배가 어떻게 돼야 돼? 6배가 감소죠. 그러면 원래 몰 농도가 1이었으니까 이때 몰 농도는 6분의 1 몰 농도가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야. 지금처럼 1가짜리를 쳐 넣는 개념은 몰 농도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현상과 똑같냐면 희석하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치? 희석이 뭐야? 자, 여기 설탕물 10%짜리가 있대. 설탕물 10%짜리 있는데 물을 쳐 넣었어. 그럼 설탕물의 농도가 어떻게 되냐? 감소하죠. 개념이 똑같다니까. 두 번째 것도 중요한 거야. 1가짜리를 넣어주는 개념은 물을 넣어주는 개념과 똑같다. 그래서 몰 농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물을 넣어주는 것처럼 희석이 되는 과정이 요 과정이다 이거죠. 오케이? 전체 입자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요거는 뭐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위에 걸로만 볼게. 자, 이거는 그냥 전체 입자수, 이온수로 본 그래프잖아. 자, 이제 세로축 값만 바뀔 거예요. 자, 가로축은 다 똑같습니다. 이거 다 넣어준 NaOH의 부피예요. 넣어준 NaOH의 부피. 네, 이제 Y축 값만 달라질 건데, 자, Y축 값 세 번째. 단위 부피당 입자수. 단위 부피당 입자수의 뜻이 뭐였니? 단위 부피당 입자수는 같은 부피당 입자수입니다. 같은 부피당 입자수. 이 개념이 결론적으로는 농도입니다. 농도. 단위 부피당 입자수의 뜻은 같은 부피에 해당하는 입자수, 즉 농도야. 그러면 50ml까지 넣어주게 되면 내가 아까 분명히 농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감소한댔죠? 맨 처음 값을 여기 1몰 농도라고 정의한다면 50ml까지 넣어주면 당연히 입자는 그대로고 부피만 증가하는 개념이 되니까 농도가 감소하는 개념이 된다고. 그래서 감소가 하면 아까 우리 구했던 것처럼 부피가 6배 됐으니까 6분의 1몰 농도, 부피 값에 반비례해서 농도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어. 자, 그런데 이 이상부터는 어떻게 될까? 이 이후부터. 여기는 잘 생각해봐. 분명히 부피도 증가하고 입자도 증가하죠? 부피도 증가, 입자도 증가. 근데 여기서 분명히 감소됐단 말이야.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그럼 여기서부터는 일정하냐, 아니면 좀 더 감소하냐, 아니면 이제부터 증가하냐, 요 개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봐봐. 똑같아. 100ml까지 봐. 100ml까지.
자, 일단 100ml까지 보게 되면 100ml에 들어있는 입자로 보세요. 입자. 지금 여기에서 100ml까지 넣어주게 되면 100ml 상태에서는 어차피 구경꾼 N개에다가 얘가 지금 몇 개 들어올까? OH-.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OH-가 50ml까지 넣어줘야지만 N개가 들어옵니다. 아, 2N개 들어오죠? 2N개. 2N개만큼의 H+가 있었잖아. 그러면 OH-도 이거까지 들어오면은 2N개만큼 들어와야 중화점에 도착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50ml 더 넣었으니까 OH-는 2N개 들어오죠. 여기도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 여기에 만나죠. 그래서 2N개만큼의 OH-가 들어올 것이고 Na+는 원래 50ml 넣어줬을 때까지가 2N개 들어옵니다. 여기 요렇게. 그럼 이 50ml를 추가로 더 넣었기 때문에 4N개가 들어오죠. 이게 전체 입자수야. 7N개. 그럼 봐봐. 일단 뭐라고 생각이 제일 좋냐면은 처음 상태가 1몰롱도였잖아. 그럼 맨 처음 상태는 요 새끼가 10ml가 있을 때가 1몰롱도거든? 그럼 10ml 있을 때의 입자수가 몇 개였냐? 3개였죠. 얘 1개면 너 2개잖아. 그죠? 그럼 10ml에 3N개가 있었던 상태고 60ml까지 전체 부피가 60ml야. 여기 지점이. 원래 10ml에다가 50ml 추가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전체 입자수는 그대로랬지. 오케이? 그럼 요 상황일 때가 6분의 1 몰롱도예요. 근데 지금 전체 부피가 110ml가 된 거지? 100ml를 추가하는 개념이니까. 원래 10ml 있고. 그럼 요 때가 입자수가 7N개까지 간다니까. 7N개까지.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요때보다도 입자수가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부피의 증가율은 2배보다 안 되죠. 부피가 2배보다 좀 덜 증가했지. 근데 입자수는 2배 이상이 됐죠. 그럼 농도는 당연히 이때보다 증가하는 겁니다. 오케이? 부피 증가율보다 입자수 증가율이 많잖아. 그러면 우리 몰 농도의 개념은 부피분의 몰수라니까. 얘 증가율보다 얘 증가율이 크니까 몰 농도는 증가하죠. 증가한다, 그게. 자, 이제 외웁시다. 요 개념이랑 요 개념을 외우세요, 그냥. 그래프의 경향성을. 단위 부피당 입자수는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 V자 모양 나옵니다. V자 모양. V자 모양으로 요 개념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들이 조금씩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거 오늘 하나, 2개까지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존나 중요한데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 지금부터 할 얘기는. 자, 봅시다, 이제. 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통합과학 때도 내가 했던 거예요. 통합과학 때 뜻던 거. 자, 우리가 중화반응이라는 걸 하게 되면 2가지가 추가로 발생한다라고 했을 거야. 뭐가 발생하냐? 중화반응을 하면은 첫 번째 중화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혼합 용액의 온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H+랑 OH-가 만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만들어집니다. 물이 만들어지고 열이 발생한다. 그럼 중화반응을 하게 될 때, 자, 일단 너네들도 기본적인 거니까 쉬운 걸로 해볼게. 얘가 10ml 있고 얘가 20ml 있대. 자, 요때 섞었더니 중화점이래. 자, 이건 뜻이 뭘 의미한다? 중화점은 반드시 H+의 입자수와 OH-의 입자수가 같은 지점이에요. 입자가 똑같아야 산도 없고 염기성을 띠는 OH도 없기 때문에 중화점일 때 중성된다고. 그럼 얘 입자가 N개면 너도 N개야. 1가 대 1가니까. 오케이? 야, 그러면 얘는 10ml의 N개고 얘는 20ml의 N개니까 당연히 농도가 얘가 2배 진한 거예요. 단위 부피당 입자수도 얘가 2배 많은 거예요. 오케이? 자, 요 상황에서 물 분자수가 몇 개 만들어지냐? 외웁시다, 이제. 생성된, 내 분명히 오늘은 다 스킬적인 얘기를 안 됐다. 오늘 얘기를 다 잘 알고 있어야 문제가 어려운 게 풀려요. 물 분자수. 이걸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자, 요걸 한번 이렇게도 섞어봅시다, 그럼. 10ml랑 10ml. 다시, 요건
확정된 상태예요. 확정된 상태에서 얘 미리수를 줄였어. 그럼 봐봐. 얘는 어차피 입자가 n개지만 얘는 입자가 지금 몇 개 있냐? 2분의 n개죠? 20mm의 n개 있었잖아. 그럼 10mm면 20mm의 n개니까 10mm면 2분의 n개지. 그러면 다시 얘가 100개면 얘가 50개다 이거야. 그럼 H는 100개고 OH는 50개야. 그럼 물 분자 몇 개 만들어져? 50개밖에 안 되지. H보다 얘가 작으니까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작은 값을 따라갑니다. 생성된 물 분자 수는 혼합 용액의 몰수 중에 작은 몰수를 따라가게 돼요. 입자 수가 작은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체 이온수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 전체 이온수.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n개 입자는 이거 덩어리수예요. 이거 덩어리수.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던 게 H 플러스가 n개고 Cl-도 n개야. 그럼 여기도 Na 플러스가 n개고 OH-도 n개야. 대신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은 너랑 너가 없어져요. 물 분자를 만들어 버리니까 n개. 그럼 전체 이온수는 얘 그대로 2개지. 더해서 2개.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아까 내가 얘기한 걸로 다시 바꾼다. 얘 10mm 그대로인데 얘도 10mm로 바꿨대. 그럼 여기는 전체 개수가 n개지만 얘는 분자수가 2분의 n개요. 그럼 여기 똑같아. H 플러스가 n개 들어오고 Cl-가 n개인데 Na 플러스는 2분의 n개고 OH-도 2분의 n개다. 그래서 얘와 얘 중에 작은 값이 니니까 너 따라가서 H2O가 2분의 n개 만들어지고, 그럼 얘가 2분의 n개 만들어진다는 거는 얘만큼 너를 소비한댔지. 그래서 남아있는 H 플러스도 2분의 n개입니다. 그럼 오케이. 그럴 때 전체 입자수는 너를 더한 거지. 그럼 다 더하면 몇이야? 2n이죠. 오케이? 그럼 전체 이온수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언제나야 처음부터 존재했던 큰 값을 따라갑니다. 자, 대신 물 분자 수는 상관없는데 전체 이온수 값을 구할 때에는 1가 대 1가일 때만 구합니다. 1가 대 1가일 때만. 왜 2가짜리 들어오게 되면은 전체 입자수가 안 맞게 돼요. 1가 대 1가의 개념에서는 중화점까지 넣어줬을 때 중화점 이유도 상관없어요. 큰 값을 따라하게 돼요. 자, 중화점 이유가 상관이 없다는 건 이런 뜻이야. 봐봐. 여기 원래 큰 값이 2n개잖아. 2n개. 얘 작은 값이고 2분의 n개니까. 자, 그 다음 요걸 한번 바꿔볼게. 그럼 얘 10mm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얘를 50mm 넣어볼까? 그럼 얘는 20mm의 n개면 40mm의 2n개니까 얘는 2분의 5n개가 되죠. 10mm당 2분의 n개니까. 그럼 여기 있던 H 플러스가 n개, Cl-도 n개, Na 플러스도 2분의 5n개, OH-도 2분의 5n개. 그죠? 전체 이온수는 자, 구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의 2배입니다. 5n개예요. 왠지 한번 해볼게. 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얘가 작죠. 얘보다. 그럼 얘 없어지는 거야. 그럼 중화 반응을 하면은 너 n개까지 소비되잖아. 소비되면 얘는 몇 개 남아? 2분의 3n개 남죠. 봐봐 개념을 인간들아. 없어진 만큼 이게 채워주는 개념이야. 어? 그럼 이게 지금 없어진 만큼 채워주니까 결국은 원래 들어있던 거 2개를 더한 게 전체 이온수 아니냐. 응? 그래서 이거랑 이거 다 더하면 이거 5n개라고. 그래서 무조건 전체 이온수는 액성에 관계없이 산이든 염기든 아니면 중화점 전이든 중화점 후든 1가 대 1가면 무조건 큰 값을 따라가게 된다고. 전체 이온수는.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전체 이온수를 구할 때는 그냥 곱하기 2를 했지만 전체 양이온수나 전체 음이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얘도 큰 값이에요. 하지만 아까 전에는 요거 n개라고 하면
너 n개에다 곱하기 2한 게 전체 이온수가 되는 것이고, 봐봐. 2분의 5n개 곱하기 2에서 전체 이온수. 그럼 전체 이온수를 구하니까 양이온, 음이온을 더한 거잖아. 그럼 양이온은 그냥 이거야. 왜? 양이온 이거밖에 없죠. 말고 없잖아, 이거 양이온이. 음이온도 이만큼이라니까. 왜? 음이온은 이거에서 이거 뺀 거만큼 이건데 더해주잖아, 이거 구경분을. 그래서 전체 양이온이나 전체 음이온이나 똑같이 큰 값 따라갑니다. 똑같이. 대신 전체 이온수 구하시오 하면은 각각의 양이온수 곱하기 2 또는 음이온수 곱하기 2를 하면 전체 이온수가 돼요. 다시 이건 1가 대 1가 때만 쓰랬어. 팁을 주면 이건 상관없어요. 몇 개인지 상관없어. 그냥 작은 값 따라가. 근데 전체 이온수는 1가 대 1가의 상황일 때만 이걸로 합니다. 대신 따라가는 건 맞아. 큰 거 따라간다, 작은 거 따라간다 해서 큰 걸 따라가면 되는데 전체 이온수를 직접 구하시오 하면은 전체 이온수는 큰 거에 곱하기 2를 하는 게 요게 전체 이온수지만 이렇게 직접 구할 때는 1가 대 1가에서만 큰 값 곱하기 2 하면 땡이고 1가 대 2가나 2가 대 3가 나오면은 직접 구하셔야 돼요. 직접. 요거 이제 하는 방법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중화 적정이 좀 중요한데 그건 좀 이따가 하고 지금 생성된 물 분자수나 아니면 지금처럼 전체 양이온수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몇 개 풀게. 자, 일단 입자수로 푸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입자수로 먼저 봅시다. 265페이지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65페이지에 8번 문제. 지금 풀어봐. 자, 봅시다 한번.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하니까. 자, 지금 질산. 요거 너네가 볼 때 이상해 보이지만 일가산입니다. 일가산. 얘 한 개 나올 때 얘도 한 개 나와. 일가산.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NaOH도 1대1이죠. Na 대 OH가 나오는 게 1대1. 자, 이렇게 1대1짜리는 문제 나오면은 제일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그럼 봐봐. 혼합한 용액에서 액성을 나타내 주면은 굉장히 쉬워져, 이게. 응? 자, 이런 문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 너무 쉬운 문제. pH 7이니까 이건 중성이죠, 중성. 중성이라는 거는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어야 되니까 이게 결국 중화점이죠. 그 다음에 중화점의 개념에서는 혼합 용액의 부피가 몇 미리든 간에 입자수가 같은 지점입니다. H랑 OH가 다 없어져야 되면 그냥 정하는 거야. 이제 너 20ml에 N개 있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럼 너도 N개인 거야. 부피 상관없어. 입자가 똑같아야 돼. 그 지점이 중화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풀면 되잖아. 얘 20ml N개야. 그럼 넌 절반밖에 부피가 안 되니까 입자수도 절반만 있어야죠. 너 2분의 N개지 그럼. 그 다음 너는 40ml N개니까 10ml당 4분의 N개죠. 10ml당 4분의 N개. 50ml니까 넌 4분의 5N개지. 그럼 당연히 얘 입자가 더 많기 때문에 요식 아니구나?
얘가 많죠? 깜짝이야. 얘는 4분의 2N개. 그래서 얘가 입자가 많기 때문에 염기성 수용액이지. 그럼 pH가 7보다 어때야 돼? 크죠. 7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건 30ml, 30ml인데 똑같아. 얘 10ml 대 2분의 N개니까 얘는 2분의 3N개가 될 거고, 얘는 30ml니까 10ml당 4분의 N개였는데 얘는 4분의 3N개가 되지. 그럼 입자수가 얘가 4분의 6N개니까 얘보다 2배나 많네요. 얘는 산성이기 때문에 7보다 작습니다. 요렇게 일단 접근을 하시고 문제 봅시다.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기억은 7보다 크고 니은은 7보다 작으니까 맞다. 니은 보기 HNO3와 NaOH 수용액이 단위 부피당 음이온수. 단위 부피당 음이온수 다 필요 없어요. 단위 부피당 나오면 그냥 농도야. 농도. 봐. 얘는 30ml의 2분의 3N개고 얘는 30ml의 4분의 3N개야. 얘가 2배 크죠. 그럼 결국은 얘 입자가 같은 부피당 2배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아요. HNO3가 단위 부피당 음이온수가 2배 큽니다. 디귿 보기 다해서 Na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는 같다. 이거 둘 다 구경꾼이잖아. 구경꾼이면 당연히 얘보단 얘가 2배 많아야지. 같지 않아요? 답이 기억 니은이에요. 자, 이 정도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고 좀 이따가 좀 어려운 문제 봅시다. 쉬었다 하자.